실수가 반복되면 고의라던데 프랑스 저 정도면 한국한테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야? 왜 유독 한국한테만 실수를 하는 거야? 여기 파리 올림픽을 TV로 관람하던 프랑스 여성이 혀를 차며 파리 올림픽의 운영 실수를 비판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창피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리는데요. 프랑스인이라면 자국을 더 감싸고 돌 법하지만 이 여성의 행동을 보니 자국보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이 왜 한국에 이렇게 강한 애정을 보이는 걸까요? 지금 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 클레르 라포르테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르세유예요. 마르세유는 지중해에 접해 있어 해변이 정말 아름답고 기후가 따뜻해서 관광지로도 매우 인기가 많아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는 파리 올림픽의 요트 경기가 열릴 예정이고 세계인들이 아름다운 마르세유의 해변을 알게 되겠죠. 너무나 자랑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파리 올림픽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지경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붉어져서 지인들이 저를 보면 무슨 일이 있냐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안부를 묻곤 한답니다. 사실 전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소개를 짧게 할게요. 사실 전 제 소개보다 지금 엉망진창인 파리 올림픽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서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거든요. 저는 평생을 마르세유에서 보내다가 파리 소재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파리로 오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한 다국적 기업에 입사해 파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회사에서 한국으로의 파견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 인생이 크게 바뀌었죠.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곧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행복을 잠시 뒤로 하고 파리 올림픽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도 답답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자랑스러워야 할 올림픽이 오히려 창피할 뿐입니다. 원래 제가 프랑스에서만 쭉 살아왔다면 이번 파리 올림픽의 실수들에 대해 그저 실망하는 정도로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인 남편을 만나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거의 반한국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만큼 한국에서 사는 나날이 정말 너무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유독 한국에만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실수로만 넘길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프랑스의 자국민으로서도 창피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이러한 실수들은 제가 사랑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껴져 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솔직히 자부심보다는 민망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술적 표현을 시도한 것이겠지만 그 장면이 전 세계 관객들 앞에서 연출된다는 사실이 마냥 자랑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풍부한 나라이긴 하지만 개막식에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연출을 선택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고 그 순간 프랑스인으로서 참으로 창피했습니다. 전통과 상징을 중요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걱정도 되었고 프랑스의 문화적 감각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 프랑스가 보여준 것이 이것뿐인가 싶어 참으로 씁쓸했어요. 그때 남편과 같이 개막식을 TV로 시청했는데 남편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힐끔힐끔 눈치를 봤습니다. 사실 남편도 프랑스인인 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파리올림픽 욕을 엄청 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제 나라인 프랑스를 존중해왔기에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제가 민망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개막식 자체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각국의 선수단을 소개하는 순간이 왔을 때 저는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장면을 기대하며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프랑스 아나운서가 한국을 소개하며 북한이라고 잘못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기겁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매우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한국과 북한은 전혀 다른 국가인데 그걸 헷갈리다니.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이 나라가 얼마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북한과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실수가 얼마나 큰 신뢰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창피하고 당혹스러워서 차마 화면을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아나운서가 누군지 찾아내서 정말 SNS에라도 가서 악플을 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난 건 단순히 한두 가지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성화봉송 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진을 기용해 파리올림픽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가 프랑스에서 성화를 들고 있는 장면은 정말 멋졌고 방탄소년단이 한국 출신이라는 사실을 프랑스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방탄소년단 진의 출신이 한국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알고서도 방탄소년단의 나라인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을 통해 한국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심각한 오류를 저지른다는 건 정말 무책임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이용해 파리올림픽을 홍보할 땐 좋았지만 정작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보여주지 않은 이 상황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프랑스의 이런 모습에 자국민으로서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편도 그 순간에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한국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없냐고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파리올림픽 개막전이 지나고 제가 본 첫 올림픽 경기는 바로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이었어요. 마음속 한구석이 여전히 편치 않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곧바로 올림픽 경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오상욱 선수의 경기는 정말 최고였어요. 솔직히 그의 뛰어난 실력도 인상적이었지만 키 크고 훤칠한 그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고 경기 내내 오상욱 선수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의 멋진 플레이에 완전히 매료되어 경기를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지어 금메달까지 따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펜싱의 종주국인 프랑스 선수들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줘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펜싱의 종주국인 프랑스 대표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심통이 난 걸까요? 파리올림픽은 또다시 실수를 하고 말았지요. 이 정도면 이제 고의적으로 한국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올림픽 공식 SNS에서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오상구라고 잘못 적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를 이렇게 잘못 표기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항의와 정정을 요구하자 파리올림픽 공식 계정은 조용히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었던 건 이런 실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실수들을 보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더니 파리올림픽은 개막식부터 사고를 치더니 올림픽 경기 중에도 틈틈이 실수를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네요.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이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과연 이런 실수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프랑스가 한국에게 무슨 악감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체코 원전 수주 경쟁 당시 프랑스가 한국에게 밀려났다는 패배감 때문에 이렇게 찌질하고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단지 루머일 수 있지만 연이은 실수들과 무례한 행동들을 보고 있자니 괜히 이런 소문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참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국제적인 행사에서조차 이런 감정이 작용한다는 생각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만약 이런 연이은 실수들이 정말로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소심한 복수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또 사고를 저질렀더군요. 올림픽 공식 SNS 계정에 분명히 태권도 선수의 사진을 올려놓고 해시태그에 유도라고 적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무지의 극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럴 거면 파리올림픽 공식 계정을 폭파시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소심한 복수라면 이제 그만두고 진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런 실수 연발의 파리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굴하지 않고 메달을 척척 따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올림픽의 혼란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묵묵히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며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죠. 한국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실력은 그 어떤 실수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궁은 말할 것도 없고 사격, 수영, 탁구 경기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지켜봤습니다. 특히 양궁에서 10연패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양궁을 그렇게 잘하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그 비결은 한국의 양궁 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 있더군요. 한국은 양궁 대표 선수를 뽑을 때 학벌이나 파벌, 그리고 이전 메달 획득 전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한다고 해요. 이 공정하고 철저한 경쟁 시스템 덕분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선발되고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죠. 실력이 최우선이라는 이 원칙이 한국 양궁의 압도적인 강세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메달 소식도 기쁘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걸 보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죠. 다만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 선수들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한국 선수들의 승리를 바라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는 한국의 메달 소식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서 지내기 전까지는 저도 프랑스 사회가 얼마나 많은 면에서 뒤떨어지고 문제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 그동안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프랑스의 문제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프랑스가 가진 여러 한계와 부조리가 더 분명히 보이게 된 거죠. 어쩌면 그래서 제 마음 한편에는 자국인 프랑스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프랑스가 자랑스러운 동시에
이제는 그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파리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쥐와 소매치기, 노상방뇨로 인한 길거리에서 나는 악취였는데요. 파리에서는 쥐를 거리에서 보는 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고 소매치기 역시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길거리의 악취도 어쩔 수 없는 도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요. 말하기도 민망한 파리의 민낯이죠.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화려한 명성 때문에 파리에 대한 기대를 안고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도 파리에 살면서 그게 큰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마치 모두가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쥐가 거리를 활보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개똥은 그냥 피해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며 공공화장실이 부족하니 노상방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으니 얼마나 무감각해졌던 걸까요? 그래서일까요?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 지금도 파리 시내에서 쥐떼를 보고 놀라는 관광객들에게 프랑스 사람들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고 하네요. 파리 시내 지하철, 버스 정류장, 공원, 식당, 상점가 등 어디에서든 커다란 쥐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미 파리 인구의 3배에 달하는 600만 마리 이상의 쥐가 살고 있다고 하니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에서 쥐를 퇴치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해롭지 않은 동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쥐에게도 생존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도 올림픽으로 파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쥐는 사랑스러운 동물이니 싫어하지 말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그 불쾌한 감정은 쉽게 지울 수 없는 문제잖아요. 게다가 노상방뇨는 어떻고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악명 높은 파리의 노상방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게 흉물스럽고 낯뜨거운 공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더군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불편하고 불쾌한데 사방으로 흘러 퍼지는 그 특유의 냄새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건 정말 안일한 접근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 아닐까요? 반면 호텔 수준의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있는 한국에서 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대책인 거죠. 한국에서는 공중화장실조차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어 그런 환경에 익숙해진 저로서는 파리의 이런 대책이 너무나도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이번 파리 올림픽이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더러운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친환경 올림픽인 건가요? 쥐들이 활보하는 거리와 비위생적인 도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그저 친환경이라는 이름만 내세운다는 게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친환경은 단순히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리가 이런 상황인데도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하수 배설물로 오염된 생강에서 철인 3종 경기의 수영 종목을 치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사실 제 진짜 속마음은
차라리 올림픽을 유치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커요. 파리 올림픽을 하지 않았다면 세계인들은 여전히 프랑스를 그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기억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올림픽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들로 인해 프랑스의 이미지는 오히려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들이 전 세계에 노출되면서 프랑스의 진짜 모습이 까발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죽하면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파리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다면 이런 오명도 뒤집어 쓸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 때문에 이런 프랑스의 치부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형편이니 한국 사람들을 볼 때마다 괜히 내 얼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랑스의 아름다운 이미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잘 정돈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파리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참 부끄럽기만 해요. 솔직히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이긴 해요. 제가 화를 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을까 싶은 마음까지 든답니다. 이미 올림픽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의 큰 사고 없이 올림픽이 조용히 마무리되기만을 바랄 뿐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때문에 파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파리에서는 되도록 아끼는 신발이나 비싸고 좋은 신발은 신지 마세요. 어디서 개똥범벅이 될지 모릅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수백 명이 개똥에 미끄러져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거리가 개똥천지거든요. 파리의 낭만적인 거리도 좋지만 발밑은 항상 주의하셔야 해요. 관광을 즐기시면서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요. 파리에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소매치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한국에서처럼 가방을 열고 다니거나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 역시도 만약 한국에 살지 않았더라면 다른 프랑스 사람들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프랑스만 찬양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부끄러워집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프랑스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큰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그 무지함이 더 창피하게 느껴지는 날이네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 여성이 엉망진창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느낀 솔직한 심정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국인 프랑스를 사랑하는 마음과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시각이 충돌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파리 올림픽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에 실망도 했지만 이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